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로 흐르며 경기도 양평군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드는 강을 의미합니다.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태백산맥의 서사면을 지나 많은 지류들이 합류하여 북한강에 비해 유역 규모가 훨씬 커 많은 지류천을 거느리는데요. 남한강에는 홍수 조절이나 용수 공급 등의 목적으로 1980년대 충주댐을 건설하였고, 이로 인해 주변에 관광자원이 많아 호수를 이용한 주흥 관광권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충주댐은 소양강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저수 능력을 갖추어 각종 용수를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고 홍수 조절 기능도 갖추고 있죠. 또한 거대한 호수인 충주호가 생성되어 주요 관광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한강 주변 지역들의 역사와 숨겨진 명소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남한강을 따라 역사를 머금은 땅 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에는 선사시대 고인들 유적부터 조선시대 왕들과 신하들의 유적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왕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 릉, 정식 명칭으로는 영릉을 명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뿐 아니라 추구기, 해시계 등 과학기구를 발명하였으며 북방의 야인을 정벌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국방에도 튼튼히 신경을 썼던 성군으로 전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세종은 소원황후가 승하하자 광주 성황에 쌍실령을 조성했는데 세종 승하 후 합장을 하면서 이곳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들도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죠. 조선시대 많은 권력 세가가 여주에 머물렀던 이유로는 풍수지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주 실력사가 위치해 있는 산 이름이 복미산으로 복미는 봉황의 꼬리를 의미하죠. 우리나라는 산을 중심으로 지리를 나누어 청룡, 백호, 붉은 봉황인 주작, 현무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설악산부터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곳이 봉황의 지세라고 합니다. 설악산 봉정암이 봉황의 정수리이며 실력사가 위치한 복미산이 봉황의 꼬리를 나타낸다고 하죠. 실력사의 뒤로는 숲이 우거지고 왼쪽 곁으로는 암벽이, 마당 앞으로는 여강이라 부르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절경이 있습니다.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실력사는 여러가지 전설을 품고 있는데요. 우선 신라 진평왕 때 해골물로 유명한 오녀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에서는 오녀대사의 꿈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지금의 절터에 절을 지으라고 전해집니다. 오녀대사가 7일 동안 기도를 올리니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나와 승천을 하였고 이 자리에 절을 지었다고 하죠. 다른 전설로는 고려시대 때 용마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인당 대사가 나서서 용마들을 제압하여 실력의 신과 제압의 뜻인 륵을 합쳐 실력사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은 농경사회에서 용이 물의 변화신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인데요. 홍수와 봄람이 잦았던 남한강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절을 세우고 강을 돌보아 온 것이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력사의 뛰어난 경관과 아름다움은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죠.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의 길목에는 영남권에서는 문경세제를 넘어 배를 타는 경우가 있었고 충청도에서는 중령을 지나 단양, 장회나루에서 남한강 물길을 이용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선비들은 단양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바로 남한강과 산이 만드는 절경을 즐기기 위해서였죠. 단양 팔경은 충북 단양군을 중심으로 주위 12km 내외에 산재하고 있는 명승지로 8가지의 명승지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는 고구려와 신라가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죠. 단양 팔경 중 하나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담산봉은 워낙 아름답기로 유명해 단양 군수를 지낸 퇴계 이황이나 김정희, 김홍도, 정선 등의 화가나 문인들이 많은 시와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도담은 섬이 있는 못이라는 뜻으로 남한강 상류 한가운데 3개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섬을 말하는데요. 이 기암 괴석들은 모두 남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높으며 봉우리 허리쯤에는 수각이 있어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막루구시를 하죠. 가장 높은 가운데 봉우리를 장군봉, 북쪽 봉우리를 처봉, 남쪽 봉우리를 첩봉이라 하여 장군봉을 처봉을 등지고 첩봉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남편이 아들을 얻고 싶어하여 첩을 들이는 바람에 아내가 돌아앉은 것이라 하죠. 또한 조선 왕조의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에 얽힌 이야기도 있는데요. 도담산봉은 원래 정선군에 있던 산봉산이 홍수 때 떠내려온 거라 정선에서 단양에 매년 세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년 시절의 정도전은 도담산봉을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물길을 막아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성군에서 도로 가지고 가라며 정성군의 부당함에 항의한 일화도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럼에도 정도전은 도담산봉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자신의 호 산봉도 여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단양팔경에는 도담산봉 외에도 기암괴석의 형상이 거북이 모양을 닮은 구담봉이라든가 솟아오른 봉우리 위에 천연적 형색이 흰색을 비친다는 옥순봉 등 빼어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단양군에서는 역사적 이야기뿐 아니라 현재의 남한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바로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로 남한강 절벽 위에서 8, 90m 수면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늘길을 걸으며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인데요. 남한강 수면에서 8, 90m 위에 25m 높이로 세워진 만천하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아래 강물을 내려다보며 남한강 위에서 하늘길을 걷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멀리는 소백산 연화봉이 보이고 아래는 남한강 줄기를 한눈에 담을 수 있죠.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는 전망대에서 만족감이 덜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알파인 코스터와 짚라인도 함께 갖추고 있는데요. 알파인 코스터는 정상에서 지상까지 총 960m의 거리를 모노레일로 달려 내려오는 놀이기구입니다. 자연의 상쾌한 바람을 느끼며 남한강의 아름다움과 그 주변의 절벽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죠. 또한 남한강 수면으로부터 120m 상공에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짚라인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강유역 환경청과 협력한 영상으로 남한강의 숨겨진 명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